무엇이 그룹을 성장시키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여기다. 무엇이 그룹을 성장시키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룹을 성장시키는가. 그래서 존 맥스웰의 리더십 21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서적이 있는데, 존 맥스웰이라는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리더십 책의 가장 표본이에요, 표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 책이 1,500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다면은, 이분의 리더십 책 21가지 법칙, 이 책이 1,300만 부가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내가 먼저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사업이 성장을 하고, 사업이 도태를 하고, 사업이 현상 유지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 21가지 법칙에 처음 수준의 법칙서부터 21번째 유산의 법칙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과 중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수준의 법칙이에요. 수준의 법칙. 여기 보시면은 뭐가 보여요? 맥도날드 간판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룹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맥도날드 간판이 보여요. 이건 이제 왜 이게 제가 올려놨냐면은, 리더십 능력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공 수준을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리더십 능력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공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 얼마 전에 IMM 팩토리에서 마지막 강의 속에서도 제가 부제목이 그거였죠. 보는 리더십을 따라온다고. 그래서 수준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리더십 능력이 한 사람의 성공 수준의 크기를 결정하는 덮개이다. 어떤 사람의 리더십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의 성공에 대한 잠재적 수준은 낮고,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에 대한 잠재력의 수준은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권경희 사장님과 저는 늘 한 몸이고 같은 책을 보고 같은 사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을 때 늘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냐면, 우리의 수준이 지금 어디인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늘 점검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늘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이 레스토랑, 전 세계적으로 체인화되어 있는 이 맥도날드, 이걸 갖다가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딕과 모리스라는 형제예요. 딕과 모리스 형제. 이 사람들은요, 이 맥도날드 시스템을 가지고 빠르게 음식이 나오고 정형화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 돈은 어마어마해요. 그렇다면 딕과 모리스가 그 이후 계속 승승장구해서 오늘의 세계적인 맥도날드 햄버거를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맥도날드 햄버거,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시스템 사업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그거는 맥도날드 레스토랑에 쉐이크를 납품하고 있던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보고 엄청난 잠재성을 보고, 이 레이 크록이 딕과 모리스 형제하고 딜을 해서 이 레스토랑의 판권을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이 크록이 이 사람의 리더십의 함량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맥도날드 시스템을 갖다가 전 세계에 나갈 수 있게 만든 초석을 이 사람이 만들었죠. 레이 크록은 그 시대 나이가 5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대요. 근데 골프도 다 끊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유능한 인재들을 갖다가 이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영입을 했죠. 영입을 하면서 그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보험을 갖다가 보험에서도 대출을 받고 돈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그 사업을 일궈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수준이 얼마만큼의 그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이 결정된다. 그러면 그 리더십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럼 리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리더란 무엇인가? 리더라는 것은요, 우리 사업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SM서부터 CL까지 있잖아요. SM이면 한 명의 매니저가 있고, MM이면 이렇게 두 명의 매니저가 있고, 그러면은 나 이외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라는 것은 추종자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건 무엇이냐?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자기의 팔로우들을 조직화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21세기 예전에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리더십이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지금 로봇들이 인간의 모든 그 영역에 유입이 돼서 인간이 사람의 노동력이 점점 필요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그 리더십이란 부분은 어떻게 로봇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인간을 갖다 연구하고 인간의 감성을 터치하고 하이터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이 결여된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개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의 능력이 좋아서 개인적인 성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더십의 능력은 좌측에 있고 개인적인 성공은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공, 그래서 리더십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개인의 능력이 있을 때 조직의 성공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그 리더십을 갖춘 성공은 뭐냐면 리더십 능력이 위로 올라가면은 개인적인 성공도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싶을수록 리더십의 필요성은 더 커지는 거죠. 많은 그 직접 판매 회사에서 그러니까 방판 회사에서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사업을 3년 하면서 제 라인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보험의 여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기아자동차의 뭐 판매왕 뭐 이러신 분들도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그분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죠. 두각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연기같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개인의 능력은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갖지 못한 것은 팀을 조직화하고 조직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개인의 성공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성공했지만 이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리더십이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성장 없이는 라인의 성장이 없고 라인의 성장이 없이는 그룹의 성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을 변화시키려면 리더를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계속 저조해요. 성적이 저조해. 그러면 각각 개개인의 그 플레이어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꿔요? 감독을 교체하잖아요. 프로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어떠한 그 팀원들을 갖다가 바꾸지 않고 감독을 바꿔버리면은 리더를 바꿔버리면 팀의 성과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선수 그 축구단이잖아요. 거기에 박항서 감독이라는 리더가 투입이 되니까 그 아주 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합쳐가지고 정말 그 축구를 못하던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 월드컵에 히딩크라는 리더가 조직의 문화를 한국의 축구 조직 문화를 갖다 바꿔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리더다 리더. 보세요. 전문 경영인들이 쭉 있는 그 기업들이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뭐 대리, 과장, 부장, 차장을 바꿉니까? 아니면은 기업의 그 대표 이사를 바꿉니다. 전문 경영인을 바꾸잖아요. 그만큼 리더는 중요하다.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그 리더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죠. 리더십을 측정하는 진정한 척도는 무엇인가? 그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들한테 아니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리더십을 측정하는 진정한 척도는 뭐라고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학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뭐뭐도 아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리더십은 오직 영향력에서 오는 것이고 영향력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가지려면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획득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타이틀이 있어서 유일하게 좋은 것은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력은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죠. 여러분들 PT가 좋아요? CL이 좋아요? 아니면 리더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PT? 돈 1,000만 원 버는 PT?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정한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PT면은 PT라는 타이틀이 있으면은 유일하게 좋은 거는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조직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리더십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은 매일매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거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상상을 현실로 창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뇌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 발달의 4단계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학습을 하고 이러한 세미나나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삶을 진행하던 내가 뭘 모르는구나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죠. 매일매일 책을 보고 글을 쓰고 테이프를 듣고 동영상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을 하고 나면은 그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그거는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르는 것을 몰랐던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학습해서 성장하고 알게 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 과정, 이 반복을 통한 이 과정이 일어나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저절로. 제가 늘 사장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게 뭐예요? 양질 변화돼, 양질 변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20분, 30분씩 책을 보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장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렵지가 않고 그것이 반복을 통해서 그 행위를 하는 자체가 에너지가 들질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리더십은 매일매일 개발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방면에 있어서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능력이 필요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똑똑해야 되나?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나? 저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차고도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성공하는가? 누가? 준비된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차리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죠. 너무 권경희 사장님한테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은 처음 액티바이즈 한 잔을 마셨을 때 퀘션 마크를 던졌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체 인구의 한 98% 이상은 액티바이즈를 먹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사람도 퀘션 마크를 찍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장님들. 어저께 우리 권경희 사장님이 강의를 하는 속에서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챔피언은 남들이 다 잠자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이미 링 위에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서 그것을 결정 지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도 아직 챔피언 리그에 가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챔피언 리그에 가지 못했지만은 챔피언 리그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링 밖에서 이미 결정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가르치고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리더십 21가지 법칙 중에서 이제 항해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직관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우선순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항해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나 배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배를 조종할 수가 있어요. 배를 타면은 거기에는 뭐 승무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누구나 배를 조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방향을 설정하는 건 누구예요? 선장이에요. 선장. 그 선장이 리더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배를 조종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선박의 항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여러분들의 조직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리더인 거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잘 따르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죠. 축구 잘하는 그 선수가 또 훌륭한 감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은 1911년 두 그룹의 탐험대가 있죠. 전략과 선택한 경로는 달랐지만 두 팀의 리더의 목표는 동일했다. 하나는 노르웨이 로알드 아문젠이라는 39살 먹은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영국의 로버트 펠컨 스콧이라는 43살 먹은 두 명의 리더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으로 남극이라는 극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탐험을 떠났죠. 그들의 목표가 똑같았어요. 그들의 목표는 뭐였어요? 남극을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팀의 리더에 따라서 결과는 참담하게 그리고 낮과 밤이 극명하게 다르시 달라졌어요. 아문센이라는 사람은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이 아문센의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이거를 늘 제 삶의 신조로 살고 있었는데 이런 거죠. 아문센의 철학은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난 후 자신의 나약함과 지구력의 부족함을 깨닫지 말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하라. 돌고래 고기를 날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 최고의 스키 실력과 썰매기를 다루는 능력은 남극 원정을 떠나기 전에 갖추어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에너지로 가득한 저장고에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순간 열심히 대비하고 비축하라. 그리고 상황이 유리해지면 확실히 제대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게 아문센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아문센은 남극을 정복하러 떠나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에스키모인들을 만나서 남극의 극지방에서 어떠한 운송수단이 가장 최적화되고 있으며 그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견딜 것이며 그리고 저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동수단으로는 개를 택해서 개썰매를 택했고 그 다음에 방한복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혹독한 추위에서 견딜 수 있는 방한복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저장소도 군데군데 준비를 해서 식량이 바닥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문센이 정말 또 잘했던 것은 20마일 행진이라고 해서 날씨가 좋아도 딱 20마일만 전진하는 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마일만 가는 거예요. 날씨가 정말 나쁜 날도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죠. 정말 힘들지만은 20마일을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문센이라는 리더가 그 조직원들을 이끌고 이 사람이 갔던 거죠. 반면에 그 스콧이라는 리더가 이끌었던 그 조직원들은 모두가 다 죽었어요. 모두가 다 죽어버렸다. 아문센이 이끈 그 탐험대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극점을 정복하고 돌아왔지만 스콧이 이끄는 그 탐험대는 전멸했어요. 전멸. 스콧은 개썰매 대신 조랑말을 택했고 극지방에서 빨리 가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 동력 모터 썰매를 택했고 방한복도 검증되지 않은 방한복을 택했어요. 그래서 스콧은 왜 신은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가라고 일기를 썼더라. 스콧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우리들은 남자답게 죽을 것이다. 영국인들의 용기와 인내를 보여주고 싶다. 네, 여러분들, 스콧은 영국인들의 용기는 보여줬지만은 리더십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매 순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문센인가 아니면 스콧인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올바른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안내해주는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은요, 여러분들을 올바른 그 파트너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안내해줄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 때 리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성공과 실패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 스폰서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을 어떻게 팔로우하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성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가 관계예요. 관계. 내가 지금 누구를 알고 있는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 5명의 연봉을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그게 나의 연봉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리고 세 번째가 지식, 무엇을 아는가. 네 번째가 직관, 무엇을 느끼는가. 경험,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떻게 했었는가. 무엇을 내가 극복해냈던가. 이러한 경험. 그리고 과거의 성공. 내가 과거에 무엇을 성취했었는가. 그리고 능력.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리더가 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들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인가 이게 능력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성품이라는 얘기죠. 그 성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력의 법칙과 관계의 법칙, 이너서클의 법칙이 있는데 그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당신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지가 결정된다. 김승준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저희 그룹원이 결정된다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방종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각자가 모두가 여러분들의 사업이고 여러분들로부터 라인이 시작되고 여러분들로부터 그룹이 성장하기 시작하니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자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 각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업의 색깔이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요, 조금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성취 심리를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유유상종. 유유상종 안에는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 예전에 한번 우리 황라연 사장님께서 독서 미팅하는 시간에 그런 말도 했어요. 유유상종은 과학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그 누구를 갖다가 탓하기 이전에 늘 우리는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당신을 찾을 것이다. 저 오늘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권경희 사장님 유튜브에 그 보고 연락이 와서 오늘 만났는데 그냥 상류층이래요. 상류층. 굉장한 사람이 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뭐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늘 준비하고 늘 깨어있고 그리고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이 끌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우리 맨날 시크릿 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진정한 리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을 들어요. 진정한 리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을 듣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아마 사장님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해봤어요. 제가 예전 타 네트워크 전사에 있을 때 그룹을 독립한다고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내 파트너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라올 것 같았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파트너들이 너나 가라 그러고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리더십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말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다. 유능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연다. 그것이 관계의 법칙인 거예요. 먼저 그들과 감성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움직이게 할 수 없다. 가슴이 머리보다 먼저다. 저희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것을 알고 있어서 처음에 해강그룹을 독립하고 해강그룹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먼저 열기 위해서 저희가 PT 이상 리더십 트레이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지금 다 이 PM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어떻게 만났냐면요. 돈을 벌라고 이해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저와 한성주 사장님, 저와 김영임 사장님, 저와 서혜나 사장님, 여러 정소진 사장님, 여러 리더 사장님들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이해관계로 만나. 근데 그 이해관계로 만난 것을 갖다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PT 이상 리더십 트레이닝이었어요. 저희가 먼저
갔을 때 너무 좋아서 이 정말 좋은 것을 내 리더 사장님들과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불렀고 그분들이 와서 좋으니까 또 그분들의 파트너들을 불렀고 또 그들이 와서 좋아서 또 그들의 파트너를 불렀고 그래서 그게 아주 1박 2일 세미나를 하면서 이해관계로 만났지만은 인간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리더들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과가 있어서 우리는 참 해강그룹의 리더들은 그 정말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간관계로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됐다라고 저는 자부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 사장님들이 그 사장님들의 각자 파트너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끈끈하게 우리의 칩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을 리드하려면 머리를 써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려면 가슴을 써라. 가슴을 써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여기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예전에 제가 그 필사 프로모션을 한번 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 장세자 사장님 강의를 갖다가 적어가지고 그것을 다 제출을 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그룹방에 올리면 액티바이즈 3개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할 줄 몰랐는데 뭐 엄청난 분들이 동참을 하셔갖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액티바이즈 값이 거의 800만 원 돈 들었어요. 800만 원 돈.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또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먼저 걱정을 해주고 특히 우리 정소진 사장님이 막 깜짝 놀라고 계산해 보면 나오니까 그룹장님 돈을 이렇게 많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우리 정소진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리더를 얻으려면은 돈을 포기해야 된다. 네. 리더를 얻으려면은요, 리더를 성장시키려면은요, 우리가 돈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리더로 성장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그룹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허틀의 법칙. 이게 뭐냐면은요, 허틀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주 시끄러운 레스토랑에서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 허튼이라는 사람이 말을 딱 하니까 모든 신뢰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허튼의 법칙. 그 말은 뭐냐면 리더가 말을 하면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지위만이 아니라 힘도 갖고 있다. 그래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숙녀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힘이 있다고 말을 해야 한다면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마가렛 수녀님께서 테레사 수녀님께서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영국 수상이 얘기한 거죠. 내가 힘이 세다고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만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갖다 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건한 기초의 법칙이 뭐냐?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신뢰죠. 신뢰가 바로 리더십의 기반이고 그 리더십의 기반 안에는 능력과 인간관계와 성품이 있고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의 기반은 신뢰. 내가 어떤 파트너가 사업을 하겠다고 스폰서한테 전화했는데 스폰서가 전화도 안 받아. 저 그런 전화 많이 받은 적 있어요. 스폰서가 전화를 안 받아요.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들한테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전화가 와도 받을 수가 있으셔야 되고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 위해서 늘 학습하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라버리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무엇을 공급할 것입니까? 그래서 리더십의 기반은 신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이다. 성품. 사람들은 당신의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믿음을 배신하게 되면 그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신뢰를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루기를 권하고 싶다. 상사를 속일 수는 있지만 동료와 부하 직원을 속일 수는 없다. 그 펩시콜라의 회장 크레이크 웨더럽이라는 그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감정 계좌, 여러분들 은행에 잔고 다 있으시죠? 잔고.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는 분도 있고 적게 있는 분도 있고 뭐 계좌에 예전에 제가 파산 상태에 있을 때처럼 계좌에 잔액이 없는 분도 있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 이 감정에도 계좌에 잔액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어떠한 사람과 신뢰를 계속 쌓으면 그 감정 계좌에 잔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의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감정 계좌에 잔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야 라고 감정 계좌의 잔액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감정 계좌의 잔액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감정 계좌에 여러분들한테 잔액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떠한 좋지 않은 리더로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지, 그 자식 그거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감정 계좌에 잔액이 많다 그러면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우리 그룹장님이 뭐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과 여러분들 파트너들과 스폰서와 감정 계좌에 잔액이 많아요. 그 감정 계좌에 잔액을 쌓는 방법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간이 10분 정도. 성품은 잠재력을 보여준다.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신뢰 한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항상 진실한 자세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하면서 획득한 결과를 통해서 신뢰는 형성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누구도 자신의 성품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 누구도 자신의 성품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성품의 한계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구성원들의 신뢰를 깨트리고도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리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뢰는 리더십의 기반이고 굳건한 기초의 법칙을 깨닫는 그러니까 굳건한 기초의 법칙을 깨면 당신은 리더로서 사실상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알파요 오메가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 다음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면 그를 흠모하고요. 누군가를 친구로서 존경하면 그를 사랑하고 그러나 누군가를 리더로서 존경하면 그를 따른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리더십만을 따르는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리더십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리더십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더 빨리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레벨이 있으면은
이 사람, 이 사람의 레벨이, 리더십 레벨이 여기에 있는지, 이 사람의 리더십 레벨이 나보다 높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리더십의 레벨이 이 정도로 높으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갖다가 계속 높여야 되는 거죠. 이 도표는 뭐냐면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각자 독자적으로 막 움직여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막 처음에 지멋대로 막 놀아. 지들끼리 막 놀아. 이게 그 그림이에요, 사장님. 10은 일로 가고 9는 일로 가고 5는 일로 가고 7은 일로 가고 다 제각기 이렇게 논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곧 방향을 바꿔서 가장 강한 리더를 따르기 시작하는. 이렇게 애들이 놀다가 한 녀석이 리더로 딱 하면은 뭐 다른 거 하고 있다가 그 녀석이 야 우리 절로 가자 하면 걔를 따라가는 걸 아마 봤을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들 속에서도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서 애들이 여기서 막 놀고 있는데 어떤 한 애가 야 저거 하자 그러면 애들이 쭉 따라가. 이게 리더십이다. 이게 리더십이다. 그래서 강한 리더가 가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한 방향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해요. 직관의 법칙. 리더는 직관을 통해서 사물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무엇을 보는가를 결정한다. 이 직관의 법칙은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은 그냥 리더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볼 때 우리 권경희 사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센시티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권경희 사장님은 타고난 리더다. 타고난 리더다라고 나는 정말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이 저 같아요. 저는 타고난 리더는 아니고 저는 뭐 직관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은요. 타고나지도 않고 개발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 직관의 세 가지 수준이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챕터예요.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재생산의 법칙.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게 임파워먼트예요. 임파워먼트.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자신 리더만이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리더십과 그 사람이 쌓아온 업적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의 파트너가 생기면 권한 위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권한 위임. 내가 없으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파트너들한테 인파워먼트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생산의 법칙은 뭐냐면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리더를 기른다. 아는 것만큼 가르칠 수가 있고 자기와 같은 수준만 길러내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은 소비자가 소비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 소비자가 소비자가 돼야지 우리 사업은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EVP 정도 되면은 EVP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고 PT가 되면 PT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수준만을 길러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어, 어. 인파워먼트 재생산의 법칙까지 했고요. 죄송합니다. 희생의 법칙. 이건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된대요. 성장하려면 리더는 희생을 치러야 된다. 리더십이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리더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저와 권경희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늘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더는 행동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조직에서 성장하려면 희생을 치러야 한다. 리더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잃는다. 리더가 조직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러야 한다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리더가 되면 될수록 리더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에겐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저와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해강 그룹 안에서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제가 어느 날 이런 말이 딱 머릿속에 딱 서서 잊어버리기 전에 제 노트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잘 되는 그룹은 그룹원들이 잘 돼서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그룹은 그룹장이 무능으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는 뭐가 없다? 권리가 없어요. 이 리더십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사장님. 권리는 리더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 보세요. 처음에 리더십이 약하면은 이렇게 권리가 넓어요. 내가 내가 요구할 게 많아. 권리가 많아. 근데 리더십이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권리는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책임이 이만큼 커요. 처음에 리더십이 아주 작을 때는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근데 조직이 커지고 리더십이 함양되면 함양될수록 권리는 완전히 줄어들어서 간 곳이 없고 책임만이 남아있는 거죠. 더 높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책임은 증가하고 권리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권리를 내세우는 사장님들은 아직 리더십이 상위의 레벨이 아니다라고 바로메터로 잴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인가 조직을 위해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의무를 행하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분은 이미 리더십이 이만큼 높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그들이 리더가 되면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이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높은 리더십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하고 위로 올라가면 희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십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것이 희생의 법칙이다. 자신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PM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크게 성장하고 싶다면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행동은 성공을 낳는다. 이게 타이밍의 법칙이고 타이밍의 결과예요. 그러면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시기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할 타이밍. 지금 이 PM 인턴은 이 타이밍에 올바른 행동을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태풍의 길목에서는 돼지도 날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두가 한 방향 정렬이 돼서 한 곳을 집중해서 나가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파트너들
각자의 파트너들을 인파워먼트 해주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성공할 수가 있다. 이거를 정말 믿으셔야 된다. 올바른 리더와 올바른 타이밍이 결합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어저께 우리 권경희 사장님이 사업 설명 보상 플랜 하면서 3년 동안의 그 매출을 공개하셨잖아. 390만 원을 시작해가지고 43억까지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공개를 했어요. 우리 리더들이야 똘똘 뭉쳐서 사업을 진행했더니 올바른 리더와 올바른 타이밍이 결합이 되니까 말이 됩니까? 3년 만에 43억이라는 매출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사장님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오늘 아침에 미팅을 하면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지금 하는 일을 해서는 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3년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레버리지를 쓰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건물을 살려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것도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돈 빌릴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조직원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죠. 그래서 그다음에 폭발적 성장의 법칙,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폭발적 성장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박 2일 PT 이상 리더십 트레이닝을 한 것이다. 작은 성장을 이루려면 추종자들을 리드하라. 그러나 정말 큰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리더들을 리드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300이라는 영화? 한 명이 살아남아서 그 한 명이 그 한 명의 리더가 리더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리더를 갖다가 수확하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팔로우들을 갖다가 인파워먼트 하면은 덧셈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리더를 양성해내면은 곱셈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도표에서 보시면 리더가 팔로우를 팔로우하면은 한 번에 한 사람만 추가되지만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는 승수적으로 추가한다. 이런 거. 이게 바로 곱셈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리더를 생산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리더와 팔로워, 그러니까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와 팔로워를 양성하는 리더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예. 필요한 사람이 되고 약점에 하위 20%만 개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챕터, 네, 유산의 법칙.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의 가치는 승계에 의해서 측정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의 가치는 승계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한 기업이 한 리더가 나와서 잘 끌고 가다가 그 리더가 사망함과 동시에 그 기업이 무너지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가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리더를 계속 배양했을 때 그 기업은 한 리더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 기업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다. 예. 유산을 남기는 리더. 우리는 어떤 리더가 돼야 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우리가 경영을 하고 우리는 리더십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품위 있게 개인의 리더십보다는 팀의 리더십을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예, 네트워커에게 은퇴란 없지만 시간이 돼서 때가 될 때 품위 있게 우리는 조직을 떠나서 항상 조직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